있어도 사연 없는 자동차는 없다. 김지민 정영진의 카피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자, 우리가 몇 회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네. 한 7, 8화 됐나요? 10화요. 10화? 여기 아니고요. 10화. 아, 진짜 9화 아니에요? 김지민 씨. 맞잖아. 9화구나. 정신 차려요. 너무 빨리 가고 싶나 봐. 왜, 우리 청취자들이랑 벌써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무한해요. 자, 10화가 너무 욕하는 것 같죠.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 네. 많이 해주시고요. 아니, 봄이에요. 아유, 봄이죠. 많이 봄이에요. 벚꽃이 네. 만개했어요. 갔어요? 아니, 저는 갈 일이 없죠. 저는 여의도에 매번 출근을 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의도에 매일 간다고 해서 매일 벚꽃을 지나신다고 해서 지나쳐요. 그래서 나는 벚꽃 봤다고 하면 안 돼요. 벚꽃을 본다는 그럼 것은 눈을 감고 달려요. 아니, 벚꽃을 본다는 의미는 누군가와 함께 그 꽃을 보면서 기쁨과 사랑, 막 설렘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느냐. 매니저와 함께 봐요. 당연히- 매니저와 함께 보면서 저는 그 부분 지날 때 전 노래도 불러요. 봄바람이 휘날리며. 날리며 진짜로 그런 기분을 좀 느끼면서 정말 설레는 그 꽃놀이는 좀 해본 적 있어요? 솔직히 남자랑 가본 적은 없어요. 아, 22살 그래요? 때부터 방송 생활을 시작해서 연애를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연애를 해도 네. 못 갔죠. 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쵸? 아, 그건 좀 안 좋다. 안 좋은 건 없어요. 제가 뭐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니, 많이 가보셨나 봐요. 아, 저는 결혼 전에 매해 갔죠, 매해. 매해요? 여러 그러니까 뭐 그 해마다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이? 적지 않은 버라이어티하게? kind of. 이제 됐다. 네. 됐다. 대답 얻었다. 네, 자, 하여튼 이제 그렇게. 사연 가자. 자, 우리 사연을 또 카피소드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네. 사연을 받고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렇습니다. 사연이 꽤 들어온답니다, 진짜로.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네. 자, 사연은 fun카피소드 골뱅이 gmail.com fun카피소드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드리니까 많이 네. 참여해주세요. 자, 첫 번째 에피소드는 우리 지민 씨가 네. 좀 예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작성자가 러브미예요. 마이 드림카라는 제목입니다. 러브비입니다, 러브비. 아, 러브비예요? 네. 난 지금 사랑을 받고 싶나 봐. 러브비. 저는 원래가 뭐 하나에 빠지면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학창 시절 아이돌을 좋아했을 땐 엄마의 눈을 피해 방송국 3사를 내 집처럼 드나들며 공개 방송을 섭렵했고, 만화에 빠졌을 땐 200권이 훌쩍 넘는 만화책을 내 방에 모두 갖춰야만 직성이 풀렸던 경력이 핵 넘치는 사람이죠. 갖고 싶은 건 가져야 한다, 하고 싶은 건 해야 한다, 좋아하는 건 열정적으로, 이 세 가지가 제 인생의 모토인데요. 10년 전 너무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는 그를 처음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범블비! 그래서 러브비구나. 네. 범블비 뭔지 아시죠? 트랜스포머. 아, 변신! 범블비! 범블비 그렇게 변신 안 해. 안 봤지. 영어라서 제가 못 따라하겠어요. 범블비는 그냥 크게 이렇게 떠들면서 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말을 못해요. 자동차나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딴 친구도 다 말을 하는데 범블비는 아, 진짜로? 어딜 다쳐갖고 자기가 말을 못하고 대신 라디오를 통해서 말을 해요. 아, 목소리가 아까 기계 목소리였던 에, 거겠죠? 에. 자, 그래서 자, 범블비. 범블비! 됐죠? 기계 목소리.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노란 자동차 범블비요. 아, 귀엽고 책임감 넘치고 유머 감각도 갖췄으며 예쁘기까지 한 범블비. 그는 제 이상형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다 도라이 보듯 하지만 주변에 한 선배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옵티머스 프라임 같은 남자는 있어도 아마 범블비 같은 남자는 없을 거야. 완전 정답. 현실은 없는 내 이상형. 아무튼 범블비를 너무 사랑하는 저는 트랜스포머 1편을 무려 56번을 봤고 2편은 49번. 한때의 살랑바람인 줄 알았지만 분기마다 나와주시는 영화 때문에 제 사랑은 멈춤 없이 계속되었고, 남들은 재미없다고 중간에 보다 나왔다는 최신편도 내 새끼가 나오는 재미없는 예능을 꾹꾹 참으면서 보는 심정으로 7번 봤습니다. 아, 마지막 거? 네. 마지막 40분은 범블비가 다 해먹잖아요. 아, 그래요? 인정? 난 인정. 사랑과 열정만 보면 이미 범블비를 너무너무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저에겐 수많은 영화 스틸 화보집과 피규어들만이 존재할 뿐 진짜 범블비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컨셉카로서 존재하지만 20대 후반인 저에게 7천만 원에 육박하는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를 내 손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제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누군가는 범블비를 가진 남자로 이상형을 바꿔보라고 했지만 완전 개소리죠. 잘한다. 그래서 오다 가다 도로를 달리거나 어딘가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범블비를 보면 그렇게 세상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에 있는 본가에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되어 있는 사랑스러운 범블비를 본 겁니다. 주변에 사람도 딱히 없었고 저는 범블비와의 투샷이 너무 찍고 싶어서 주인이 오기 전에 셀카를 찍고 싶어졌습니다. 자, 범블비야, 여기 이뻐. 치즈, 따라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V를 했다가 섹시한 포즈를 했다가 열혈 셀카를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징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기 혹시 사진 다 찍으셨어요? 제가 이제는 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10년 동안 팔릴 쪽을 그 순간에 다 팔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너무 창피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른 척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갈 길이 바빴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제 가세요. 혹시 범블비 좋아하시나 봐요. 우린 동지거든요. 만나왔어요. 그는 가진 자의 미소를 지으며 떠났죠. 저는 거침없는 하이킥을 날리면서 제 고속버스에 올라탔고요. 서울 올라오는 길 창피함으로 버스를 다 부셔버릴 뻔했어요. 그래도 범블비랑 같이 사진 찍은 건 좋아가지고 밀려오는 쪽팔림을 애써 외면하며 셀카를 봤는데 제가 보네트에 들어놓은 사진을 보니 앞창문에 저를 보며 웃고 있는 남자 얼굴 형태가 찍혀있더군요. 진짜 버스를 부실 뻔. 그 사진 어떻게 했냐고요? 제가 너무 잘 나와서 삭제는 못했고요. 그냥 보면서 하이킥합니다. 일단 하나는 네. 이 여성분이 요건 이제 그냥 추측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외모 경쟁성은 없었다. 여성분이? 이 여성분이. 왜냐면 말을 걸었을 텐데. 당연하지. 아니, 옆좌석에 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 찍게 냅두지도 않았지. 그 다음에 영화를 하나를 50번씩 볼 정도면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그러니까 덕후 기질이 조금 있으신 거죠. 덕후라고 해서 안 이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럴 개연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해보고. 범블비 차 뭔지 알아요 혹시? 이 차가 우리나라 차 아니에요? 카마로라고 뭔지 알아요? 노란색 근데 이렇게 이게 7천만 원이나요? 세금 어쩌고저쩌고 하면 7천까지 가는데 한 꽤 비싸네. 5천 몇백 정도긴 해요. 요게 이제 이전에 그 포드 머스탱이랑 약간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알아요. 네, 그렇게 조랑말 아니 얼룩말. 소리 나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카마로가 사실 몇 대 팔리긴 팔렸는데 조금 영화가 망하면서 이제 차들도 조금 인기가. 저는 사실 영화랑 상관없이 이런 유행 타는 차들을 몇 천만 원 주고 사기가 조금 아깝더라고요. 예전에 그 스포츠카 뭐지? 튜브런이랑 티비런? 네, 그런 것들이 잘 그거랑 팔렸죠. 투스카니 그것도 한때 유행. 다 현대 건데. 그때는 용감하시네. 역시 지민 씨야. 그쵸. 눈치 안 봐 우리 지민 씨는. 난 모르고 찍었는데 그 현대카야? 근데 저는 그 티비런 터뷸런스를 네. 제 예전 여자친구 목사 딸이 타왔었어요. 목사 따님이 스포츠카를 타셨어요. 그 따님이 네. 제가 만난 여자친구 중에는 가장 사이코였습니다. 보통 네. 약간 좀 뭔가 잠재돼 있으면 그런 데서 풀더라고. 진짜 억눌렸나 봐. 그냥 억눌린 게 있다니까. 일단 나이부터 속였죠? 네? 나이를 속였어. 나 80이에요. 나이가. 아니, 출생 연도가. 네. 근데 저를 딱 만났을 때 그때 당시 이제 20살이라고 그랬고 21살? 20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21살이려면 이제 85년생이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극장 가서 그때만 해도 우리 저 KTF 무슨 카드 통신사 네, 카드 네, 내면 네. 영화 2천 원 할인, 할인해주잖아요. 신분증이랑 같이 냈어야 됐다고. 네. 신분증 80이야? 걔가 딱 냈는데 보니까 80이에요. 아니 왜 80인데 85라고 했냐. 그렇게 많이 속였어 근데? 그랬더니 아니 근데 그렇게 5년씩이나 속여가면서까지 만날 정도의 퀄리티가 되나? 정경진 씨가?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니 됐나 봐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8호라고 했냐 네. 5살이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빠 내가 80이라고 하면 누가 믿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뭐야 무슨 근자감이에요. 그 자기는 네. 어디 가서 20살이라고 그래 좀 있지 25이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였다?
그래서 나는 너무 웃겼어 걔가. 그럼 나도 이제부터 22살이라 할래. 아무도 안 믿더라고. 35이라고 해도. 어르신 네. 두 번째 사연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전에 네. 그 짧은 사연들, 그러니까 진짜 사연들이 좀 오나 봐요. 그래서 짧은 사연들이 진짜 어제 가짜 오겠어요.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본인이 무시해. 잘 나와 우리 청취율. 그래서 이 짧은 사연은 우리 저 작가분이 각색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네. 도저히 안 돼갖고 그냥 짧은 사연 그대로 온 거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작성자 킴님이시고요. 네. 얼마 전 여자친구랑 같이 드라이브를 하는데 갑자기 퍽 소리를 내더니 차가 멈추는 겁니다. 어우 fuck! 제가 너무 놀라서 멍 때리고 있는데 뭐라고요? 퍽 소리를 내서 퍽 소리. 퍽 소리. 예. fuck! 제 여자친구가 글쎄 도도한 걸음으로 걸어가 보닛을 열더니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어찌나 섹시해 보이던지 그런가? 영화 그 트랜스포머의 메간 폭스의 뺨을 왼쪽으로 쭉 다치더군요. 오, 자기 차 좀 알아? 되게 다르게 보인다. 아니 영화에서 보면 다들 이렇게 하길래. 그래. 근데 그거 잡고 있는 거 좀 놀래? 이거 왜? 이거 이렇게 당겨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아니야 라는 말을 내뱉기도 전에 제 여자친구는 배터리선 하나를 뽑아 버렸고 저희는 결국 레카를 불러야 됐습니다. 자기야 이거 너무 재밌다. 나 차 한 번쯤 고장나는 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뭐 철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죠. 왜 보통 이런 여성분들은 말투가 이럴 거라는 오해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편견. 네. 굉장히 차분할 수도 있는데. 이거 먹어도 돼, 오빠. 왠지 이럴 것 같다라는. 어떻게 요거는 우리 지민님이? 제가 쇼러브님께서 보냈습니다. 작년 겨울 진짜 추웠잖아요. 네. 그래도 낭만 찾겠답시고 한강에 놀러 갔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쭉 걷다가 되돌아갔는데 아니 차를 어디다 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다른 차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대충 이쯤 있겠다 싶어서 거기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른 차들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40분 밖에서 덜덜 떨면서요. 입을 앙 다물고 눈으로 욕하는 여자친구의 눈빛을 봤어요. 덜덜 떨다가 차를 탔는데 추운 곳에 있어서 그런지 차는 더 춥더라고요. 낭만 찾다가 바보처럼 차를 잃어버려서 얼어 뇌질 뻔했네요. 이거 결국 찾았다는 얘기인가요? 찾긴 찾으셨겠죠. 뭐 계속 기다리면 결국 남는 차가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찾은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40분 밖에서 덜덜 떨면서 다른 차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전 되게 많아요. 쇼핑몰 주차장. 맞아. 분명히 지하 3층이 됐는데 아무리 돌아도 없어. 땡땡 백화점 저기 네. 잠실에 있는. 거기 주차장이 오죽 넓었으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도 전동카를 타고 다니실 정도. 그리고 주차장에 셔틀버스가 있는 거 아세요? 주차장이 넓어서 네. 거기를 걸어서 찾겠다고 계속 돌아도 없는 거야. 2층까지 갔는데 없는 거야. 결국엔 지하 5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몰랐어. 이게 왜 모르냐면 내려가는 동안 그냥 계속 불만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몇 층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많을걸? 자, 하여튼 주차한 곳 꼭 위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작성자 효자이고 싶은 님, 짧은 사연입니다. 어머니 운전 연습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사연이 제일 와닿아. 이렇게 짧은 사연인데 그냥 운전 연습 시켜주는 게 아니고 어머니 운전. 이건 안 돼. 네. 우리 엄마 운전 잘해서 다행이에요. 두 번째 에피소드 바로 소개를 또 해드리죠. 제목은 한여름밤의 소오름. 작성자는 이상민 님이십니다. 친한 선배가 속이 답답하다면서 술 마시자 찾아왔습니다.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았지만 선배 새드를 외면할 수 없어서 술을 마시진 않았고요. 선배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속 답답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새벽 1시가 됐을 때쯤 영준아, 취한다. 나 갑자기 절에 가고 싶냐. 부처님 너무 보고 싶다. 이건 재밌다. 시작부터 절에. 부처님, I miss you. 솔직히 그 시간에 템플이라니 좀 귀찮았지만 마음이 오죽 힘들면 이럴까 생각해서 근처에 있는 청계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영준아, 나 불공 들고 올 테니까 너 쉬고 있어. 부처님! 거기 계세요, 부처님. 선배는 한 30분 정도 부처님을 찾으며 펑펑 울었고 부처님! 저는 애써 진정한 선배를 붙잡고 차에 태운 후 다시 시내로 운전을 했죠. 저 시간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으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제 귓구멍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뭐지? 라디오가 켜져 있나? 물론 라디오는 켜져 있지 않았고 선배가 혹시 우나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선배는 컥 거리면서 코를 골며 잘 자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는 계속됐고 온몸에 소름을 느끼며 맥미러를 봤을 때 으아!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제 맥미러에 비치는 거였습니다. 저는 차를 멈춰 세웠고 진짜로 큰 용기를 내서 내려봤습니다. 다음엔 당연히 아무도 없었고 울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후덜거리면서 다시 차에 탔는데 일시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저는 일단 안전이고 뭐고 운전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흐느끼는 소리도 빨라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백미러를 더 이상 보지 않으면서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그렇게 20분 정도 질주해서 도심으로 내려오니까 더 이상 이 흐느끼는 소리는 들리지 않더군요. 백미러에도 더 이상 여자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요. 영지야 다 왔냐? 나 술이 안 깬다. 선배 혹시 여자 울음소리 못 들었어요? 아이 무슨 부처님 왈왈거리는 소리야. 역시 그건 저만 겪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피곤해서 예민했나 보다 이렇게 결론은 내렸지만 아직도 한밤중 산길을 운전할 땐 그때의 생각에 소름이 돋곤 합니다. 이건 결론이 없는 거잖아 지금. 이거 진짜 뭔진 모르겠다는 거죠. 진짜 들은 거잖아요.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네.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되긴 해요, 사실. 아니 근데 이 여자 울음소리가 계속 난 거잖아요. 아니 울음소리만 난 게 아니라 쳐다보기까지 했잖아. 룸미러인지 사이드 미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사이드 땡미러. 룸미러였을까요? 네, 룸미러. 거기를 봤을 때 하얀 여자가 있었다. 요거는 뭐 조금 제가 의심할 또 수가 의심 들어가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왜냐면 이제 산에서 다양한 형상들이 그려져요. 예를 들면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구름을 보잖아요. 네. 사실 그냥 걔는 구름일 뿐인데 거기서 우리가 양도 생겨났다고 도너츠도 생겨났다 뭐 이러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건 멀리 있는 구름을 봤을 때잖아요. 네. 근데 산 같은 경우는 좀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면 갈수록 구름 사이로 갈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아래에서 봤을 때 구름 네네. 사이로. 그럴 때 보면은 그 안개가 뭉쳐져 있으면은 이상한 형태를 보일 수가 있긴 있죠. 사실은 자연 속에서는 아무런 무늬가 아닌데 의미 없는 무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네. 자꾸 그 의미를 뭔가 찾아갖고 무슨 모양이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 없다는 그 모양이 과연 진짜 아무 의미 없어. 귀신 본 적 있어 없어? 내가 본 귀신은 귀신의 형태가 아니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귀신이 아니었어. 이건 좀 네. 심오했어요. 제가 본 전문가의 눈길로 본 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약간 젤리 형태 같은 거였어요. 큰 대형 젤리 같은 것들이 진짜로. 잘 늘어나요? 아니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시간이었는데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앞뒤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유독 공부를 하지 않았던 제가 두리번을 자주 거렸어요. 고개를 혼자 쳐들고 두리번 거렸는데 앞문으로 정말 큰 젤리가 2개가 쉐쉬 막 감기맛을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면은 악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건 맞아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끝나고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무슨 미친 소리냐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게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젤리 큰 거 2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모습. 네. 그죠? 하리보 젤리죠. 하리보 젤리 2개가 아니라고. 친구가 아마 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진짜야. 눈가 진짜야. 요쯤에서 막 이렇게 갖고 장난치는데 근데 지금 이 얘기 하긴 했어. 너 눈곱 좀 떼고 그러는데. 근데 아니야. 진짜야. 귀신 본 얘기 없어요? 귀신을 사실 저는 믿질 않아요.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고 네. 그럼 난 불합리적이고 비합리. 현실에 늘 이제 두 발을 대고 있는 사람인데 다만 제가 이제 그 군대 있을 때 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이 또 있잖아요. 군대에 문이 있습니다. 문. 우리 이제 내무실 들어가는 문이죠. 거기에 이런 그냥 나무색이에요. 나무색인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사람 형상의 검은 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그 젤리라니까. 사람 형상이 아니라 젤리라고. 이 사연들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내무반에서 누가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제 대대로 네. 내려오는 얘기는 있는데 저는 믿지 않아요. 아, 그 끝이에요?
사실 군대가 이제 특수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특수성이라는 게 보통 전방에가 이제 특수성이 있는데 제가 후방 쪽에 있어서 후방 지역이라서 특수성이 좀 떨어진 너무 대중적인 곳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많이는 못 봤습니다. 이런 얘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귀신이- 일단 시작부터 절 간 거부터 저는 일단 빵 터졌습니다. 갑자기 부처님. 부처님 보고 술 먹고 부처님 보고 싶을 정도면은 정말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하여튼 오늘도 재밌는 사연들을 보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네. 이 사연 또 보내주실 분들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네, funny카피소드 걸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선정되신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팍팍 쏴드립니다. 네. 네, 자동차를 타다가 경험하는 상황별 노하우와 대처법 혹은 자동차에 대해 몰랐던 정보도 알려드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 자동차 노하우 속에서 자소서 시간.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우리 카피소드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없으면 안 될 네. 존재예요,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경거망동 이준동 연구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기아 R&D 센터에서 온 이준동 엔지니어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자동차 지식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R&D 센터가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그 화성시에 있습니다. 화성시. 화성시청에서 뭐 그리 멀지 않고요. 네, 그리고 뭐 지난번에 보니까 아예 저를 한번 잘랐던데. 아, 짜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진짜 잘라요? 아. 제가 때 제가 진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알아요? 너 잘렸니? 이렇게 해서 그게 자른 게 아니고요. 자른 게 본인이 아니고. 잘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도 막 그런 거 보니까 막 자막도 좋은 거 깔아주더만 막 연구원 두두만이라는 코스 막 이런 거 정말 있잖아요. 많다. 그거 좀 두두만. 깔아줘요 이게.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이준동 연구원 어떤 또 자동차 관련된 얘기를 해주십니까? 네, 이번 주제는 바로 테크놀로지인 디자인 편입니다. 즉 디자인 속에 녹아있는 기술들을 설명해 드리는 편입니다. 디자인 속에 우리가 아는 그 디자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디자인 속에 자동차 기술이 외형 있어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속에 뭐 네. 다양한 기술력들이 녹아 있거든요. 하나 알아요. 어떤 거요? 스포츠카 디자인. 바람의 그치. 저항을 좀 막아서 그것도 기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딱 붙어 있는 그런 것도 일종의 공력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사실 청취자분들께서 차를 사실 때도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름다움적 측면에서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예를 들면 너무 이쁘게만 만들면 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 너무 이쁘게만 만들면. 나 그런 아니, 생각 좀 만들어보고 얘기해. 왜요? 왜 이쁘면 그냥 그러니까 디자인에만 돈을 많이 투자했을 것 같다. 그 외적인 측면도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설명해 드릴 거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설명드릴 거는 먼저 안전에 관한 디자인이에요. 네. 안전. 특히 충돌. 맨 처음에는 옛날에는 혹시 막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 차들 기억나나요? 예를 들면 그런 직각 같은 형태는 사실 충돌을 했을 때 뭐 허벅지에 딱 부딪힐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안전에 그렇게 유리한 디자인은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부딪히면 다 깨져요. 아, 깨지고. 보행자가 네. 부딪힐 때? 보행자가 부딪힐 때. 그걸 아. 생각해서 유선형으로 만든다는 아, 거예요? 당연하죠.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모서리 같은데 찍혔을 때 유선이 덜 찌그러진다. 그런 것도 있죠. 덜 찌그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덜 다치는 거죠. 왜냐하면 원칙 자체가 만약에 보행자가 딱 부딪혔을 때 뭐 허벅지나 뭐 무릎 이렇게 부딪히겠죠. 그러면 원칙은 내 머리가 후드 쪽으로 이렇게 눕혀져야 돼요. 후드 쪽으로. 제가 네. 그래서 사진을 갖고 왔죠. 오, 이해하기 웬일이야. 편하게. 그러니까 보행자의 그렇죠. 안전이나 보행자의 부딪힘을 위해서 만드는 디자인이 있을 줄이야. 네. 상상도 못했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후드 쪽으로 안 넘어지고 바깥쪽으로 넘어지면 어떡할까요? 그럼 머리가 깨지죠. 뭐 안전에 그렇게 유리하진 않죠. 그렇죠. 사실 다치죠. 그럼.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보통 무릎이 끝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무릎이 접혀서 이렇게 위로 가면 또 중요한 게 동그라미.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충돌 시에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요? 액티브 후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왜냐하면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아, 이렇게 많이 위험하니까 접히니까. 이게 올라와서 어머.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잘못 보면은 부딪혀서 이게 뭐가 깨지는 부러져서 거나 뭐 빡 이런 거. 올라왔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라와서 완충작용도 해주고 또한 뭐 여기 그리고 다치는 게 그 앞에 윈드실드 글래스에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막아주죠. 그러네요. 아, 나 이게 약간 들려있는 차 맨날 이렇게 눌러주느라고 엄청 네. 고생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낼 때가 그냥 아예 반 정도 아, 열리면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부딪히면은 반 정도 열리면은 이렇게 되고 그대로 서지 않을까? 사람이? 밑에서 이렇게 폼처럼 떠주는 거 하나 만들지. 안전하게.
아니면 그냥 엠보싱을 넣든가. 네. 뼈고기 같은 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디자인은 부딪히면 네. 거의 바깥으로 튕겨나갈 확률이 높아요. 오. 그래서 보행자한테는 좀 뭐 불리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야, 이런 디자인에 숨은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요. 그렇죠. 안전성 테스트 같은 거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조금 약간 유리하겠어요. 네, 그래서 보면 요즘 재질도 좀 달라지는 게 예전 앞에 그릴 있잖아요. 네. 그릴이 완전 딱딱한 그냥 완전 금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릴? 근데 앞에 이게 앞그릴 그 삼겹살 거먹는 거 있잖아. 아, 이거 그릴을 앞그릴. 그래요? 그렇죠. 이것도 예전에는 그물망 아니에요, 그냥? 그물망. 모기장. 그물망도 이게 부딪히면 이게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음. 보행자가 다치기 쉬웠어요, 예전에.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재질도 약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이렇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뭘로 해요, 그래서? 보통은 플라스틱을 안에 해서 위에 도금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해요. 아, 네. 아, 맞아. 플라스틱이었다. 맞아요. 그래요? 예, 플라스틱이에요. 제 거 플라스틱이에요. 아니에요? 아, 나는 거기를 안 껴봐서 모르겠네. 아니, 세차 같은 거나 뭐 네. 거기에 벌레 같은 거 많이 끼면은 네. 그렇죠. 물티슈로 닦으면서 안 봐요? 보통 우리 이제 비서들이 하니까. 알겠어. 또 몇 개 설명해 드리면 앞에 네. 이렇게 계기판이 불룩 튀어나와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계기판? 있어요. 앞에 계기판이. 앞에, 운전대 바로. 운전대 앞에 핸들 바로 클러스터 앞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실내 말하는 거죠. 실내 말하는 네. 겁니다. 거기가 불룩 튀어나온 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튀어나왔을까요? 계기판 크게 보라고? 그게 뭐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핸들이랑 가려지지 않게 보이라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시속이랑 이런 거 봐야 그럴 수도 되니까. 있고요. 뭐 네. 안전 디자인적으로 살펴보면 시각 이동을,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보다가 노은 밑에 안 보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핸들이랑 가려지지 않는 것도 또 뭐 비슷한 일종의 거죠. 영향을 하겠죠.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불룩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HUD. HUD가 HUD요? 허드,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아, 앞에 유리 있잖아요. 내 차에 있는 거. 유리. 그러니까. 해도 위치 조정 가능한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뭐 안전 디자인에 관한 걸 몇 개 소개드렸고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공기 저항이에요. 공기 앞에서 저항이 오는 공기. 그렇죠.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 주행할 때는 뭐 밖에 손 내밀어도 별로 뭐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역학적으로 보면 딱 공기 저항은 속도가 2배가 늘면 그 제곱이 4배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50km 달릴 때랑 200km 달릴 때랑 16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닛을 좀 대각선으로 해서 공기 저항을 뭐 그런 최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보통 공기 저항 받는 게 음. 앞에서 가는 저항력 있을 네, 거고요. 음. 그리고 이게 차가 뜨게 하는 양력. 음. 차 옆을 눌러주는 이렇게 측량 이렇게 보통 세 가지가 그것도 있거든요. 있겠네요. 맨 처음에 앞에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느낌상 이렇게 공기를 바람이 처음 불어오니까 받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그릴부터 후드까지 음. 이게 유선형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공기 저항이 음. 왜 좋냐면 차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서 음. 쭉 타고 넘어가다가 갑자기 공기가 뺑글뺑글 돌아요. 어디서? 설계를 잘못하면. 천장에 위에서. 아니 여기서 이렇게 타고 가다가 보넷 뺑글뺑글 위에서 돌아요. 차가 공기가 돈다고요? 공기가 뺑글뺑글 돌아요. 이게 그 유체역학 설명으로는 그 유동 방리 현상이라고 해요. 플로우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응. 그러면 저항이 좀 많이 생길 거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하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설계를 잘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이렇게 가도록 노력하는 설계를 합니다. 뭔지 알 것 같아. 그 만화 보면은 바람돌이 쌩쌩이 같은 거 네. 흉 이렇게 달리면은 만화로 이렇게 헤엄에서 발 모양이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 약간 맴돌 때 있어. 빨리 못 달리고. 이거 다음에 나오고. 한 3바퀴 맴돌다가 가거든. 인가 보다. 그런 게 후드 위에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 하도 이걸 말이야? 그리고 또 생기는 네. 부분이 앞쪽에 했으니까 뒤쪽에도 생겨요. 뒤쪽에서 네. 여기 뒷부분이 있잖아요. 차의 뒷부분에. 그러면 공기가 옆으로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뒤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래 뒤에서 잡아당기는구나. 뒤에서 여기서 또 생겼네. 뺑글뺑글 이렇게 볼텍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넥소에는 넥소 이런 나왔다, 게 넥소.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친구 넥소. 넥소 뒤에 D필러 쪽에 보면 이런 뭐 자, 일단 터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터널이 있어요. 뭔지 알아? 이거 있어요. 여기서 빠지는구나. 여기서 그렇죠. 공기가. 공기가 이렇게 슉 들어가는 거지. 넥소가 진짜 많은 거를 장착하고 있네. 이거를 왜 장착하냐면
이게 있다고 무조건 공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여기를 통과한 이런 공기들이 아까 뒤쪽에 여기서 뺑글뺑글 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 있는 공기를 이렇게 약간 쳐서 그걸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아. 공기가 돌고 있을 때쯤 얘가 아니요, 계속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돌고 있을 때 계속 얘가 여기 들어오는 와서 바람이 계속 돌지 마 쳐서 이렇게 빠져요. 치는 거예요. 네, 그 줄여주는 거죠. 그럼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 저항력을 줄여주니까 아무래도 공기 저항력이 더 낮아지겠죠. 네. 그리고 뭐 아래 부분도 이렇게 언더커버 그때 뭐 소음 진동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네. 있는데 거기도 보통 밑에 돌 튀기는 거 막고 네. 막 소음 올라오는 거 막고 이러잖아요. 그게 공력적으로도 좋은 게 밑을 이렇게 쫙 이렇게 깔아주면 네. 원래 밑에 공기가 들어갔다가 그 위에서 막 뱅글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언더커버가. 그리고 보면 뭐 휠 같은 부분도 사실 중요한데요. 휠 중요해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또 갖고 왔지. 이거 보이세요? 봐봐요. 이거? 자, 그거 요거 왜 있을까요? 요게 이제 모양 아니에요? 원래 디자인적 요소도 있겠지만 네. 여기로 공기가 싹 들어가면서 네. 이제 휠이 회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회전하는 거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하게 만들어주는 게 유도하는 거예요. 일부러 휠이 회전하고 밑으로 있을 거 해놨구나. 앞으로 해놓으면 휠 쪽으로 이렇게 저항이- 해놓는 거예요. 먼지 털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먼지 털어줄 수도 있겠지. 뭐라고요? 아니 이제 타이어에 먼지 이렇게 싹 그럼 털어라. 어느 정도 털어줄 수도 있겠다.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뭐가 네. 뭐 많이 진흙이나 이런 거 묻어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놓으면 여기에 바람이 맞고 튕겨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이게 좀 더 공력적으로 유리한 거죠. 맞아요. 그거뿐만 아니라 이 밑에도 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봤어요. 있어요. 이런 거. 방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좀 달라요. 구멍이 요런 좀 거, 크긴 해 요런 거. 맞아요. 이거. 구멍뿐만 아니라 음. 구멍이 없는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네. 것들은 네. 요 우측 밑에 바람이 가다가 음. 이렇게 타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휠로 옆으로? 최대한 바람이 안 들어가게. 진짜 특이하다. 전 다 그쵸? 이게 디자인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음.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 신기해. 뭐 여기까지 뭐 제가 네. 그림을 갖고 와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좀 약간 진짜. 신선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잊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인데 디자인에 그렇죠. 대한. 제가 사진을 그리고 뽑아 올까 말까 하다가 아 사진 때문에 이해가 뭐 쉬웠던 아니 거 그러게. 재밌었어요 오늘. 자 오늘 어떻게 보람이 좀 있었습니까 이 정도? 아 오늘 괜찮았어요. 저 괜찮았어요? 오늘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한번 네. 잘린 것 때문에 제가 좀 서운함을 토로할까 하다가 원래 사람들이 충격요법이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이게 말하면 네. 잘릴 것 같아갖고 또 잘릴 것 같아서 맞아요. 열심히 하려고요. 그때 보니까 막 오히려 연료전지 설계팀인가 개발팀이 거기서 나오셨는데 개? 개발팀이요. 개발팀 개? 개발팀? 아니 네. 그 팀 얘기를 하니까 더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저도 막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막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막 그럼 다시 얘기해 주세요. 무슨 있어 보이게. 저도 보이게? 이게 소속이 있죠. 이렇게 R&D? 저는 네, 현대기 R&D센터에서 연구개발 기획실 소속의 R&D 응용팀입니다. 이준동 엔지니어였습니다. 있어 아물 보이지? 안궁.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카피소드에서 우리 이준동 연구원이 좀 재밌고 알찬 소식 그리고 신선한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 자 퀴즈를 한번 풀어볼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상품 주는 상식 퀴즈라고 해서 상상 퀴즈입니다. 다음 중 안전을 고려한 자동차 디자인이 아닌 것은?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자동차 범퍼 아래쪽이 살짝 튀어나오도록 설계한다. 약간 유선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번 자동차 그릴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다. 3번 계기판을 위쪽으로 튀어나오게 만든다. 4번 차의 앞부분을 딱딱한 직각 형태로 만든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 맞추는 분 진짜 네. 뿌듯하게 상품 받아가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선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네,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모 안내 네. 상상 퀴즈를 어디다가 응모하시면 되냐면요. 네. HMG TV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퀴즈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드릴게요.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HMG TV 채널 몽팟 또 팟캐스트 팟빵 아이튠즈 티빙 네이버 오디오 하여튼 다양하게 잡다하게 하고 있거든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댓글 하나하나 다 읽죠. 그렇습니다. 카피소드만 검색하시면 어디에서든 구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꽉 찬 재미와 알찬 정보가 함께하는 카피소드였고요. 네. 저희는 이제
10화에서 만나뵈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 10화에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은 있어도 사연 없는 자동차는 없다. 김지민 정효진의 카피 소 소드.